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법률 전문성, 경매 노하우,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회 차 오신 분도 대환영드립니다. 이 경매 직접 투자 경험 없는 사람이 강의해봤자 얼마나 뭘 전달을 하겠습니까? 공허한 귀 겉도는 얘기 아닌 직접 투자 경험, 상당히 오래된 경험 있고 법률 전공자로 이 공인중개사는 1회 강의하면서 합격했습니다. 부동산 공법 민법, 민법하고 민사집행법. 따로 그 법률 분야만 따지면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분들이, 근데 그분들도 출신이나 전공들이 다 다릅니다. 형사사건 전화 및 변호로 가능한 어떤 특수부 사건, 마약 사건, 일반 형사부 사건, 그 다음에 법무사,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이 경매를 깊숙이 전달할 사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매를 오래 투자 경험 있고 법률 전공했고 이 공인중개사 최근에 그 입찰 매수 대리인 제도에 따르는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공법, 지적법, 건축법,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을 판독하려면은 도시계획법 알아야 되고 국토이용계획 관리법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년 안 된 정경사 TV지만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많은 그 증가, 다른 어떤 그 영상 제작하는 그런 TV 채널에 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 파트너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에 뭐래도 하나 투자할 만한 물건인가 우선은 판별해야 되고, 투자한 물건이 거기서 하나하나 어디에 함정이나 지뢰가 숨어 있는지 그 꼬박꼬박 섬세하게 그 거치면서 권리 분석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 이번 이 대상 물건은 강제기명 사건입니다. 2023 태경 108433 서울중앙지법 감정가 14억 4,200 다가구 주택입니다. 배당 종기일 이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데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특이하게 그 지역 주택조합 채무자 소유자 동일하게 지위가 똑같습니다. 채권 청구 금액 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채권이 작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도 가능하다. 왜? 매수자가 대신 갚아주든지 아니면 소유자 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든지 해서 경매 취소, 취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깊숙이 점검하고 뭐 권리 분석 다 끝내고 수표까지 최저가 10%까지 찾아서 법원에 갔는데 진행이 안 된다. 그런 경우 좀 맥이 많이 빠지겠죠. 자, 물건 번호 1, 2. 물건 번호 1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번호 목록 이거하고 다릅니다. 물건 번호 1을 그 입찰서 봉투에 꼭 쓰시고 입찰서에도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물건을 1번을 사는 건지 2번을 사는 건지 특정이 됩니다. 이거 기재 안 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7월 23일 날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되고 감정가 51% 7억 3,800에 진행이 됩니다. 이 법문은 지역 주택조합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추진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요새 그 1기, 2기 신도시 그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지역 주택조합은 그 95% 소유가 한 상태래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추진 단계에서는 권원, 물론 뭐 위임장 같은 게 포함되어 있겠죠. 50%. 근데 이 소유권 95% 확보가 어렵고 유지도 어렵고 중간에 뭐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분란이 생겨서 나는 탈퇴하겠다. 뭐 해서 탈퇴에 대한 그 소송 많은 모양입니다. 법무법인까지 들어서서 이 주택 조합
어떤 그 정산 단계 사건 그 취급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청산으로 안 돼 갖고 파산, 재산 다 처분해 갖고 나누는 단계에 들어가서 경매 진행된 겁니다. 채권 청구금액 소액이지만은 이 지역주택조합이 파산됐기 때문에 취하,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물건은. 자, 그 세입자가 지하, 지상 1, 2층이 있는데 지하에 여기 본 사건은 대개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눈에 있고 일반적이라서 강제 경매를 제외하고 근저당권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 경매에도 돈 받을 채권, 뭐 매매약 가등기, 담보 목적 가등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신청했으면은 매매약 가등기로 담보 목적 가등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여기 본건에서는 강제경매 2023년 6월 21일이 말소 기준일입니다. 이 전입이 2020년 빠르고 대항력 생겼습니다. 확정일자 2020년.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우선 변제권 생겼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확정일자 다 받고 배당 신청, 이 본건 배당 신청일은 2023년 9월 6일인데 7월 20일 제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근저당 건조가 쭉 있지만은 2023년 7월 20일 이 1번 근저당 2번 순서가 보장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배당 신청을 했는데 배당 종기, 아까 이거 보신 대로 이 종기를 넘어서서 신청을 해갖고 7억 5천이 인수가 되는데 인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입찰 보셨다가 매각 불허가 신청 냈는데 제3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그 이의신청을 제기해갖고 그 보증금이 그 손해볼 위험에 직면한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영상 그 만돈 중에 2건 있습니다. 이 본건에서는 어쨌든 그 7억 5천을 받아가니까 그 우선 배당 순위에 의해서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승계 인수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 주민등록 전입자가 이모 씨 토지주택공사가 대의 그 뭐 대출을 받아갖고 토지주택공사가 권리행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외국인 뭐 체류 조사도 했는데 전입 없고, 그러고 그 영상 하다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시고 뭐 조회하신 분도 뭐 8만 10만 육박하고 있는데 항상 그 동일한 질문, 매수 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서 경매 봐주면 수수료 얼마 주고. 근데 대법원 판례에 매수 신청 법원에서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법원 행정처에 등록을 안 한 매수 신청 대리인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 및 제3자는 그 입찰에 따르는 보수를 안 줘도 된다는 판례가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만 별도로 의뢰할 수도 있고 5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입찰, 경매, 매수 대리, 감정가 1%, 최저가 1.5%중 합의 보는 금액. 이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일반 매매에서 중개수수료 하고 조금은 수치가 다른데 역시 합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 1%나 최저가 1.5%는 왜 그런가? 최저가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그 세입자가 있어갖고 그런 경우에 그냥 감정가 1% 하면 감정가 대비 뭐 20%까지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합의가 무색하게 많이 떨어진 그 수수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가 1.5%가 규정이 된 겁니다. 입찰이 또 안 됐을 경우 50만 원 범위 내. 이건 또 왜 있냐면은 2등하면은 수수료를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안 되더라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얼마 주고받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 쓰는 데서 그렇게까지 이해관계를 절대적으로 두고 업무 처리를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실비는 이제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하고 비슷합니다. 이 3단계 중에 정경사 TV 구독하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만
법원에 여러 번 가서 뭐 입찰서 쓰는데 아까 여기 물건번호 일하고 이 기재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권리 분석만 따로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림역, 그 다음에 당곡역, 그런 데로 역세권이고, 이 주위 전부 다 뭐, 그 주민센터 있고, 보라매 공원 있고, 뭐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비록 주택조합으로는 에라가 났지만은 언젠가입니다. 자, 월세 받으시면서 3% 내지 4%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끌 대출을 받아갖고 거기다가 전세 놓고 뭐 경매가액에 한 뭐 10% 20%면 물건을 보유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부동산 급커브 급상승기에 가능한 겁니다. 6개월 내지 1년을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그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시대. 지금은 그런 거를 좀 초점에서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 받으시면서 기다리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좀 받으시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취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는 그 문자 그대로 법원 직원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 현장에 가서 점유자도 만나는 걸 시도를 해보고 이 본권에서 만나지 못해갖고 연락처 기대 안내문 경매 개시가 됐다는 안내문 부착하고 그런 이제 사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전입일자는 나왔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했기 때문에. 자, 정경사 TV 이렇게 서류 하나하나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롱폼이 되더라고요. 24분 이상짜리. 그래서 지금 그 정경사 TV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 중간에 좀 일러드리는데, 영상 12번에는 경매 시작 끝 플로우, 경매 어떤 입찰서 쓰는 단계부터 명도까지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91번, 영상 91번 필수 권리 분석사항 17가지, 이거는 빼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정리해놨고, 98번 그 모든 영상 한 100여 개를 2주일 정도 업무 일과 외에 4시간 내지 5시간 내갖고 사건 번호 그 제목 말고 설명란에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찾아갖고 어떤 사이트에 대비하면서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 뭐 경쟁률이라든지 낙찰가 수준이라든지 보시면은 그 굳이 돈 내고 뭐 중상급 올라가기도 전에 몇백만 원 없애지 않으셔도 경매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내 영상이 98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번에는 경매 물건 취하 취소 일반 매매가 가능하다 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루틴, 이 어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또 상가 건물 아파트나 뭐 짜임새 있게 딱 그냥 아주 정형화된 그런 집단주택 외에는 건물주 소유자가 욕심부려서 뭐 어디 옥상을 증축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런 경우도 재경매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꼭 열람하셔야 된다. 이 우측에 위반 건축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대수선인 경우에는 전체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을 1년에서 1, 2회 부과가 되는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히 이 경매 전에 권리 분석 외에도 살피고 입찰에 응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소에서 층별 구조도, 층별 면적을 참고하시라고 발췌해서 실어놨습니다. 지하 1층. 대개 뭐 공부면적 66점, 38, 한 20평, 27평형. 그러면 한 개 층은 대개 2층을 내가 쓰고 1층하고 2층에서 월세 받으면서 어떤 지가 상승 메리트를 그런 전망을 또 언젠가는 또 정비 고액이 돼갖고 재개발이 된다든지 입지 여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조합에서 어떤 추진 주체가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엔 불발이 돼갖고 경매로까지 파산되고 경매로까지 나왔는데,
그 지역이 다시 정비 지역이 되었고 재개발이 안 된 데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가 상승 그런 거를 그 한번 기대하실 만한 그런 물건인 겁니다. 낙찰가 분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가구, 자관 그 공동 주택, 집합 그런 주택, 아파트, 빌라 뭐 외에는 매매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차 그래프를 뭐 계속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데는 낙찰가율은 80%, 관악구 신림동이 그런 데로 그 선호 지역입니다. 80% 정도로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예상 낙찰가 12억 5,500, 한 80% 정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14억 4,200인데 3회 유찰 7억 3천에 7억 3,900만 원에 진행됩니다. 2회 유찰가는 9억 2,300이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경매 추측된 경매 그 경험에서 나온 수치일 수도 있고, 또 직감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대비해 갖고 10억 원 살짝 넘겨서 10억 5천, 10억 3, 4천을 많이 쓰니까 그 절반 약간 상회하는 금액 10억 6천 상하 정도를 쓰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본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서 TV 끊임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